와. 자, 갑시다. 자, 그러면은 미분 가능한 함수. 지금 우리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든 함수들, 초함수까지 실수 전범위에서 다 미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미분계수가 0인 애를 일단 기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상수함수는 지금은 딱히 쓸 데가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문제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유리함수 극대극소 같은 경우에는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정하기 크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얘는 한 문제만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1293번 직접 한 번만 풀어봅시다. 자, 일단 미분해보면은 분모 제곱 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분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분자가 0 되는 경우가 지금 극점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얘가 어디가 극대고 어디가 극소인지가 지금 긴가민가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생각해봐요. 우리는 분자만 0인 거 보면 되는 거고 분모는 무조건 양수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자의 부호가 곧 도함수의 부호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분자만 놓고 2차 함수 그래프 그려놓으면은 얘는 0 될 수 있는 데가 플러스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맞불마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극소, 얘가 극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분자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F2는 4 더하기 4, 8분의 2 4분의 1이죠. 그럼 F-2는 얼마? 뭐 넣어도 되지만 기함수잖아요. 그쵸? 기함수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보면 돼요. 괜찮죠? 그래서 극대와 극소의 곱은 마이너스 16분의 1이다 라고 들어가주면 될 겁니다. 최종적으로 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요?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함수잖아요. 기함수인데 원점 지나가는 오른쪽으로는 0으로 수렴해가는 요런 그래프, 왼쪽도 0으로 수렴해가는 기함수 그래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극대가 2,4분의 1이구나, 극소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분의 1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뒤로 좀만 더 가볼게요. 오케이. 자, 삼각함수의 극대극소. 자, 요거는 조금 헷갈려요. 조금 어려우니까 1297번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되는 친구는 직접 풀고요. 한 번씩 좀 확인하면서 보기 바랍니다. 자, 0부터 2파이까지 구간에서 fx는 sin x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x예요. 자, 이게 x는 a에서 극대래요.
a의 값은 얼마냐? 극대인 x좌표 구해달라. 자, 그럼 얘는 sin x 플러스 sin x 곱하기 코사인 x. 뭐 곱의 미분으로 해도 되지만 전개해서 한번 미분해 볼게요. 그러면은 코사인 x 플러스 앞에 거 미분하면은 뒤에 거 그대로 코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얘는 웬만하면은 다 코사인으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인 제곱 x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꿔봅시다. 그럼 얘는 2 코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빼기 1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얘가 0 되게 하는 값을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2, 1, 마이너스 1. 그래서 2 코사인 x 빼기 1 코사인 x 플러스 1은 빵 되는 경우니까 될 수 있는 경우가 코사인 x는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코사인 x가 2분의 1인 경우랑 마이너스 1인 경우를 다 구해볼게요. 2파이까지니까. 그럼 이렇게 한 주기에 관련된 그래프 중에서 2분의 1이 나오는 지점은 총 두 군데가 나오죠. 첫 번째 3분의 파이, 두 번째 3분의 5파이.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고, 이게 맞아? 맞지? 맞지? 안 틀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나오는 경우는 요 하나밖에 없네요. 파이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x는 3분의 파이거나 파이거나 3분의 5파인데 어디가 극대고 어디가 극소인지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일이 판정해야 돼요. 자, x가 3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전과 후의 부호 판정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는 도함수 부호가 빵이에요. 괜찮죠? 그 전에는 한번 넣어봅시다. 3분의 파이보다 작으면은 얘는 코사인 값이 2분의 1보다 커요. 그렇죠? 코사인 값이 2분의 1보다 큽니다. 양수가 돼요. 괜찮죠? 얘는 원래 양수고. 그래서 그 전엔 양수예요. 그 이후에는 그럼 음수로 가겠죠. 괜찮네? 극대예요. 괜찮죠? 자, x가 3분의 8보다 작을 때, 그쵸? 3분의 8보다 작은 경우에요. 이거 헷갈리면 증가표 써야 됩니다. x 3분의 파이, 파이 3분의 5파이.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F'X. 그 중에서 이것만 지금 한뭉탱이로 본 거예요. 괜찮죠? 그럼 요때는 얘 기울기가 지금 빵이잖아요. 그럼 3분의 파이보다 작은 지점. 어차피 0부터 3분의 파이까지는 부호가 계속 똑같을 거잖아요. 찝찝하면은 6분의 파이 집어넣어봐도 돼요. 그렇죠? 6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나옵니다. 왜? 지금 이 식 자체가 그대로 내려온 인수분해만 한 거잖아요. 요게 지금 F'X예요. 괜찮죠?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면 되니까 x에다가 6분의 파이 집어넣어도 돼요. 어차피 0부터 3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애들은 부호가 다 똑같아요. 도함수 부호가. 6분의 파이 집어넣어도 됩니다. 이해되지? 그러면 3분의 파이보다 조금 작은 값 집어넣으면은 코사인 값은 2분의 1보다 조금 더 크니까 2분의 1보다 크면 얘는 양수가 되죠? 얘는 무조건 양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는 양수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코사인이 2분의 1보다 작죠? 그러니까 얘가 음수로 바뀌죠? 얘는 양수인데. 그래서 음수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극대다라고 볼 수 있어요. fx가. 괜찮죠? 증가했다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파이는 그 전까지 계속 감소하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파이보다 조금 더 커지면? 파이보다 좀 더 커지면은 얘 어차피 파이 근처에서 다 음수 나오잖아요. 괜찮죠? 얘는 양수잖아요. 또 음수예요.
괜찮나요? 또 음수. 얘는 또 감소예요. 괜찮나요? 얘는 극대도 극소도 아닙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울기가 0이었지만 증가하다 감소하고 기울기 0 됐다가 또 감소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기울기가 0이죠. 자, 3분의 5 파이보다 조금이라도 커지면은, 그렇죠, 그 전에 음수였어요. 3분의 5 파이보다 작을 때는 코사인이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얘는 음수예요. 얘는 양수고, 그러니까 음수였죠. 근데 코사인이 3분의 5 파이보다 조금이라도 커지면 2분의 1보다 크죠. 그럼 코사인이 2분의 1보다 커지면은 이 코사인은 1보다 커요. 양수. 그래서 얘는 양수가 돼요. 증가합니다. 여기가 극소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극대인 지점은 3분의 파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삼각함수는 그래프 그리는 게 좀 힘들어요. 진짜로. 그래서 삼각함수 최대 최소 구할 때 뭘 쓴다 그랬죠? 그때 합성 쓴다는 거예요. 이걸로 일일이 극대극소 찾아가지고 최대 최소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합성을 그때 조금씩 씁니다. 안 써도 되는데 힘들어서. 이해될까? 오케이. 자, 그래서 구했어요. 1297번. 혹시 이해될까? 될까? 꼼줄까? 알았어. 자, 그러면은 된 친구들은 저기 선물 1300번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1300번. 자, 저거 좀 이해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점으로 반응해줘야 돼. 넘어갔네. 하하하하. 어땠어요? 괜찮나? 이거는 풀다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풀었어요. 이거? 네. 그치. 미안. 아까 내가 좀 봤을 때 좀 이상했나 봐. 오케이. 괜찮은 것 같고. 여기는 다 쉬워요, 이제. 그래요? 딱 삼각함수만 어려워. 극대극소 찾는 게. 오케이. 구했나? 오케이. 자, 딱 삼각함수만 극대인지 극소인지 찾는 게 어려워서 요 유형만 천천히 가고 있어요. 미안해, 뒤는 빨리 갈 거예요. 예. 진짜 뒤는 별로 안 어려워서. 구했나? 오케이. 그치, 그렇게 나오니까. 어차피 얘는 x가 양수니까 x는 상관이 없죠. 코사인 x만 0 나오면 되는 거지. 그렇죠. x는 양수범위이기 때문에 x 때문에 0 나올 일은 없어요. 그리고 얘는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코사인 x의 부호가 도함수의 부호랑 똑같은 거지. 아까 이거 지워버렸는데 괜찮을까? 괜찮아. 괜찮아? 미안.
그럼 네가 0? 그치. 걔만 0될 때가 극점일 수 있는 경우들이죠. 그럼 그치.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밖에 안 나와요. 이 끝이 이제는 막 판들이랑 해야지. 둘 중에 어디가 극대고 어디가 극소인지. 알파에서 극소과 베타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극소? 응. 예. 그치. 왜냐면은 어차피 코사인 부호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극소는 음에서 양으로 가는 걸 보는 거니까 2분의 3파이만 극소. 2분의 파이는 극대인 거지. 얘는 극대, 얘는 극소. 그 알파는 2분의 3파. 다가 응. 마이너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x가 0부터 2파이까지만인데 fx는 코사인 플러스 x 사인. 그래서 미분해 보면은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사인, 플러스 x 코사인. 그래서 x 곱하기 코사인 x가 곧 도함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극점은 얘가 0인 데서만 찾으면 되죠. 왜냐면 미분가함수 무조건 극점이 다 0에서 나오니까. 근데 x가 0부터 2파이 사이에서는 얘는 절대로 0이 안 나와요. 무조건 양수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얘가 0인 것만 찾으면 되니까 코사인 x 그래프만 그려주면 될 거고요. 그마저도 0과 2파이는 없어요. 자, 그리고 어차피 코사인의 부호가 곧 도함수 부호랑 똑같으니까 여기서 극대가 나오고 여기서 극소가 나오겠구나. 그럼 요 지점이 2분의 3파이잖아요. 그래서 알파는 2분의 3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분의 파이는 무슨 점? 극대점. 괜찮죠? 그래서 2분의 3파이만 답 집어넣어주면 어차피 뭐 코사인 2분의 3파이는 빵, 사인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둘 곱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9파이 제곱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각함수들이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정하는 게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봤을 땐 1297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왜 이게 앞에 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1297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유형 5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유형 5번. 자, 지수로그 함수의 극대극소예요. 그냥 풉시다. 1302번 한번 풀어볼게요. 진짜 이 쉬워요. 진짜로. 빠르다. 아닌가? 저기. 어이? 알았어. 대신 뒤에 삼각함수 이거 풀 거예요, 같이? 좀 헷갈릴 거라서. 자, 1302번 보니까 문제 별로 어렵진 않죠. 어차피 극대극소 판정할 때 미분해 보면은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어차피 x제곱 플러스 2x에 2x제곱으로 나옵니다.
그럼 결국에는 얘가 0인 경우를 이용해서 찾아주면 되는데 얘는 절대 0이 안 나오니까 얘가 0인 경우만 보면 되겠고, 어차피 얘는 무조건 양수라서 그냥 얘 부호가 곧 더함수의 부호다 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기준으로 0과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증가 감소 증가. 아, 마이너스에서 극대구나, 0에서 극소구나. 그래서 증가표를 이런 식으로 대체해서 빨리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극대값이기 때문에 f 마이너스 2만 구해주면 될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4, 2의 마이너스 2제곱, 2제곱분의 4가 되겠네요. 괜찮죠? 답은 3번. 네? 3번이 맞아요? 3번 맞는데? 그치? 오케이. 아, 맞지? 돌아다니면서 내가 1번을 본 게 착각인 것 같아. 자,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자, 얘도 극한만 가지고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요. 많이 나오는 그래프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 어차피 나와요. 아예 유형 하나로. 근데 미리 연습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얘는 x제곱 2x, 양수일 때는 전부 양수밖에 안 나옵니다. x가 음수여도 양수밖에 안 나와요. 괜찮나요? 괜찮지? 자, 그 다음에 x가 0일 때는 0이 나와요. 그리고 얘는 x가 양수에서는 증가니까 얘는 영원히 증가합니다. 근데 얘는 0 찍고 오니까 당연히 접할 수밖에 없겠죠. 올라오는데 x가 마이너스 보안 들어가면 지수함수랑 대수함수 놓고 봤을 때 무조건 얘 따라가요. 그렇죠? 왜냐면 분모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는 올라갔다가 극대 찍고 한번 다시 내려와요. 괜찮나요? 일단 극한만 가지고 그래프 그려본 거예요. 자, 마이너스 2가 지금 얘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요 지점이 마이너스 2,2제곱분의 4구나. 여기가 지금 0,0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보게 될 거니까 지금은 눈도장만 찍어놔요. 눈도장만. 극한 가지고 대략 유추해 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삼각함수가 나오는 것들이 좀 힘드니까 1313번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항상 삼각함수가 문제예요. 미분도 혼자 6개나 하고 있죠? 참고로 삼각함수는 그래프 잘 안 그립니다. 미적분에서도. 그래서 고난이도 문제 그래프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다항함수, 대수함수. 근데 뭐를 많이 섞냐? 지수함수랑 대수함수, 로그함수랑 대수함수. 이렇게 섞여 있는 그래프가 제일 많이 나와요. 아니면 분수함수거나. 오, 다 맞았네. 그죠? 삼각함수가 껴있긴 하지만 어차피 도함수는 2의 x제곱 곱하기 코사인 x로 등장을 하죠. 그쵸? 코사인 x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곧 코사인 x의 부호가 도함수의 부호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여기는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얘만 이용해 주면 되겠고 요게 0인 것만 생각해 주면 되니까 0부터 2파이까지는 코사인 x 그래프. 그렇죠? 0과 2파이는 없어요. 자, 이때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 보면 되니까 증가 감소 증가. 아, 요때가 극대, 여기가 극소. 판정하고 해야 돼요. 뭐 물론 얘네 그냥 둘 다 때려받고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웬만하면 연습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f 2분의 파이는 어차피 사인은 1, 코사인은 빵. 그래서 2의 2분의 파이 제곱으로 나오겠고 f 2분의 3파이는 얘는 2의 2분의 3파이 제곱 그리고 사인은 빵, 코사인은 마이너스 1. 아잉? 아니네. 코사인은 빵, 사인은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로 나오죠. 그래서 얘가 라지 m, 얘가 스몰 m. 따라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은 마이너스 2의 2파이 제곱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1번으로 나옵니다. 1번. 자, 그러면 극대극소를 이용한 미정계수의 결정인데 이것도 한 문제만 풀고 가볼게요.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1300 대수함수를 그래도 좀 해야 되겠지? 아니다. 기초적인 문제 1317번 요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요게 가장 표준인 문제예요. 자, 극소값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극대든 극소든 어차피 미분계수는 빵입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극소를 부호까지 연결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솔직히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F1은 마이너스 2의 세제곱, F'1은 0. 얘밖에는 나올 게 없습니다. 오케이. 괜찮을까? 어이구야, 빡센데. 근데 답이 15 말고 될 게 있나? 잠깐만, 이거 넘겨서 나눈 거잖아요. 네. 나눴으니까 이거 다 안 보고 해도 A, C가 2A 세제곱인데 이게 이 세제곱 K 어쩌고저쩌고의 몇십 K라고 하면은 저런 이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여기 2 빼려면은 3인데 그러지 마. 그러지 마. 15밖에 없어. 그렇게 하지 마. 일단은 빠르게 답 내긴 좋은데 실수 나올 수 있으니까 답을 내고 나서는 검토 꼭 해야 돼. 꼭 해야 돼. 오케이. 어디가 왜안 나왔지? 많이 계산 실수 같은데 안 나오면.
이것도 문제가 잘못 나와서 미안. 여기가 3이네요. 아 이거 잘못 보면은 나도 잘못 봤네. 이게 나와야 돼가지고 미안. 이거 그쵸? 하하하하. 그래서 문제는 F1은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니까 1 집어넣으면은 1 플러스 A 플러스 B 2의 세제곱. 이게 마이너스 2 세제곱이라서 그쵸?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으로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1이 빵 나와야 되니까 일단 미분부터 해보면은 얘는 어떻게 나오지? 3x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2 x 플러스 a 플러스 3b. 그렇죠. 이렇게 2의 3x제곱 나온 거니까 f 프라임 1은 그래서 정리하면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1 집어넣으면은 3 플러스 3a 플러스 2 플러스 a 플러스 3b. 그렇죠? 곱하기 2의 세제곱. 이게 좀 빵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0 나와야만 될 겁니다. 그래서 4a 플러스 3b 플러스 5는 빵이니까 요거 그대로 3개 집어넣어주면 a 하고 3a 플러스 b 마이너스 9 플러스 5는 빵. 그래서 a는 4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a가 4니까 b는 마이너스 7. 그래서 a와 b의 곱은 마이너스 28.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자, 계산 실수는 아니면은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아니니까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유형 7번. 얘도 똑같이 극값을 가질 조건, 극값을 갖지 않을 조건. 그러니까 극값을 가지려면 미분계수가 0이면서 부호 변동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 2차 함수 많이 껴서 나오기 때문에 수투에서 했었던 것처럼 판별식을 좀 많이 씁니다. 그러면은 1326번만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하나만. 그쵸? 도함수가 0인 값을 가지더라도 부호 변동을 안 해주면 되고요. 아니면은 도함수가 0인 값이 아예 없어도 됩니다. 인사해줘. 그쵸? 저거도 한번 도함수만 구해볼게요. 어차피 정의역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 f'x는 a 플러스 진수분의 속미분. 그쵸? 이렇게 되겠고, 자, 얘가
0 되는 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거 통분밖에 없죠. 그래서 통분을 씌워주면은 x제곱분의 9 x제곱 플러스 9분의 a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9a가 될 거예요. 그죠? 통분밖에 답이 없습니다. 분수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얘가 0인 경우가 있거나 있더라도 부호 변동 안 해야 돼요. 아니면은 얘가 0인 경우가 아예 없거나, 그죠?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일단 A는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분모는 0 안 나오잖아요. 분자만 0인 경우를 이용해서 좀 들어가 주면 되겠죠. 분자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럼 분자 2차 함수인데 최고치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라서 얘가 0인근을 안 가지거나 아니면은 0인근을 갖더라도 접해버리면 무조건 증가밖에 안 해요. 괜찮죠? 결론은 판별식이 음수거나 판별식이 0인 경우로 들어가주면 된다. 그쵸? 요거의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쵸?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1분 있다가 마저 정리할 거고요. 자, 된 친구들은 1329번 이거 한 번만 좀 가봅시다. 그죠? 다들 정리됐네요. 최소값은 3분의 1. 그쵸? 쉽게 말하면은 부호 변동만 없으면 돼요. 구경 한 번만 해볼게. 1, 3, 4. 이거 어렵진 않을 거야. 보다 작거나 같을 필요는 없어요. 아, 그치, 둘 다 되지. 아, 그래. 그러면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그치. 아니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오케이. 오케이, 다 정리됐네요. 자, 그래서 f'x는 a 플러스 코사인 x. 그쵸? 요게 0이 되는 경우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0 되는 경우. 이 그래프를 그리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a 코사인 x를 사실 그려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걸 그리는 게 편한데 얘는 쉬우니까 그릴 수 있죠. 나중에 되게 어려운 거 많이 나옵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게 0인 그래프를 그려놓고 전후로 부호 변동 하는지 안 하는지만 봐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얘는 코사인 x가 마이너스 a인 걸로 한번 잡아봅시다. 자, 그러면은 코사인 x가 마이너스 a인 걸로 코사인 x 그래프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0부터 2분의 파이다 뭐 이런 제한도 없잖아요.
없지만 상관없어요. 어차피 한 주기만 그려놓으면 나머지 다 똑같이 반복되니까. 그렇죠? 1 마이너스 1. 그때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는 선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관통에 들어가면은 전후로 무조건 부호 변동을 해요. 뚫고 가면서 근 나오면 무조건 극점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뚫고 가면서 만나면은 왜? 그 만나는 근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코사인이 더 커요. 컸다가 작아지죠. 그럼 만약에 이때 근이 알파라고 친다면 알파 집어넣었을 때가 빵 나오는 거잖아요. 알파보다 작으면 코사인이 더 크니까 플러스예요. 알파보다 값이 더 커지면은 코사인 값이 작아지니까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극소가 됩니다. 극대가 됩니다, 얘는. 그래서 극대, 극소, 극대, 극소 그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가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마이너스 a라는 선이 이런 식으로 접해버린다. 1로 나온다. 그러면 교점이 나오기는 하죠. 교점이 나오기는 하지만 얘 값이 지금 아니다. 코사인 값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죠?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다 감소만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래서 아예 마이너스 2 a가 1보다 커나 같은 경우, 아니면은 얘 접하는 거 이하로 들어가는 경우, 이때만 지금 극대극소를 존재하지 않게 만든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는 1보다 커나 같다. 이때만 극대극소가 존재하지 않는구나. 뚫고 지나가면 다극대극소 존재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이 그냥 5번이 되겠네요. 5번. 오케이,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새로운 버전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목과 볼록. 자, 드디어 이계도함수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이계도함수에 관련된 얘기가.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f'x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얘는 기울기가 다 양수죠. 기울기가 다 양수니까 fx는 무슨 함수예요? 증가함수예요. 괜찮나요? 근데 만약에 얘를 한 번씩 더 미분했다고 칠게요. 그럼 f2'x가 양수면은 f'x는 증가함수예요. 괜찮죠? 그러면 잠깐만, 이계도함수가 양수면 기울기가 증가함수라고? 기울기가 증가함수라는 거는 맨 처음 기울기가 만약에 음수인 상태라고 쳐볼게요. 그럼 x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괜찮나요? 아래로 볼록으로 나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목과 볼록이 있는데 이 중에서 f2'x가 양수로 나오면은 다시 한번 f'x가 증가함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x가 커질 때. 그렇죠? 그래서 fx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로 나옵니다. 아래로 볼록. 그래서 우리가 오목과 볼록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오목이라는 용어는 잘 안 써요. 오목이라는 용어는. 차라리 그냥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 마찬가지로 f2'x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f'x는 감소함수가 되겠죠? 그쵸? 그럼 기울기가 계속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도함수는 어차피 기울기 함수니까. 그러면 첫 번째 기울기가 뭐 양수였다고 칠게요. 접선의 기울기가. 그 접선의 기울기가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래서 함수 그래프는 위로 볼록으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기울기가 계속 감소하니까. 오케이. 자, 다시 한번 f2'x가 0보다 작으면은 f'x는 감소함수. 그래서 얘는 위로 볼록한 함수가 됩니다. 위로 볼록. 괜찮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그래프 중에서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으로 가면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자, 지금 얘는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러면은 이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계속 이계도 함수가 양수예요. 괜찮죠? 그러다가 어느 지점을 기점으로 기울기가 계속 감소하기 시작해요. 그쵸? 자, 요 경우들은 이계도 함수가 음수인 걸 알 수 있어요.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잖아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당연히 이계도 함수가 존재하는 함수겠죠? 이계도 함수도 연속 함수겠죠? 연속 함수인데 양에서 음으로 가요. 그럼 반드시 그 사이에 이계도 함수가 0인 지점이 나와요. 괜찮죠? 그 점의 특징은 어때요?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으로 바뀝니다. 괜찮나요? 이런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곡률이 변동되는 지점, 곡률이 변동되는 지점이라고 해서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변곡점의 정의는 원래 곡률이 변동되는 지점이 맞는데 그렇게 하면 좀 어렵죠? 그래서 볼록이 바뀌는 지점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정의는 그래서 볼록이 바뀌는 지점이에요. 괜찮나요?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 변곡점은 정의상 연속적 미분 가능 조건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고등 과정에서는 교과서들조차 미분 가능한 함수를 기준으로 좀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곡점은 이계도 함수가 기본적으로 0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이계도 함수가 0이 아닌 애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지난번에 본 거 있죠? x세제곱의 역함수. 아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 그쵸? fx가 세제곱근 x.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죠? 근데 이 지점은 미분 불가능이죠? 괜찮아요? 왜 미분 불가능인지 괜찮아요? 왜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왜? f'x가 3세제곱근 x제곱분의 1이니까 x에다 0을 못 집어넣어요. 기울기가 없다. 미분 불가능으로 잡죠? 자, 그럼 얘는 변곡점이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곡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계도 함수가 빵은 아니에요. 괜찮죠? 곡률이 변동되기만 하면은 볼록만 바뀌면 다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생긴 함수들 자, 이 점은 그럼 변곡점이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미분 불가능한데?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으로 바뀌었죠? 변곡점이에요. 괜찮나요? 근데 이런 게 문제로 나온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게 나온 적은 얘는 나왔어요.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말 안에는 연속 조건, 미분 가능 조건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아예 뾰족점 나오는 경우까지 나온 적은 없고요. 이런 식으로 완만한 곡선이지만 미분 불가능한 지점으로 변곡점을 나타낸 적은 있어요. 그죠? 불연속도 그럼 있나요? 되게 애매하지?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정의가 명백하게 안 돼 있어요. 여기는. 이 정의도 되게 긴가민가해요. 미적분학 원서에서도 정의가 불명료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논의의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미분 불가능한 함수가 아닌 이상, 완만한 곡선이 아닌 이상 볼록이 바뀌는 지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논의의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설정을 안 해놔요. 한마디로 수능에서도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완만한 곡선 안에서만 보통 변곡점을 잡습니다. 변곡점을. 참고로 이런 건 나올 일이 없으니까 그냥 무시해요. 얘도. 그치만 얘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쪽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왔다. 다시 한번 요 점을 기준으로
이 왼쪽 부분은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계도 함수가 양수인 상태. 이 부분은 위로 볼록이니까 구간 안에서 이계도 함수가 계속 음수인 상태. 자, 얘는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계도 함수가 0인 상태. 따라서 이때 얘를 뭐라고 부른다? 변곡점이다 라고 부른다. 그럼 변곡점의 정의는 뭐라고요? 그냥 볼록이 바뀌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칙상 미분 가능 조건을 요구하지 않아요. 미분 가능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계도 함수가 0인 애들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계도 함수가 0이면 다 변곡점이에요? 아니겠죠? 얘는 도함수의 극대극소 같은 점이에요. 도함수의 극대극소 같은 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4차 함수 중에서도 보면은 fx가 x 4제곱인 애가 있어요. 자, 얘는 미분해 보면은 어떻게 돼요? 4x 4제곱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얘는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도함수는 12x 제곱이 될 겁니다. 와, 얘는 이게 도함수가 항상 0보다 커요? 아니, 0보다 크고 같아요. 괜찮나요? 근데 얘는 실수 전체로 아래로 볼록으로 봅니다. 괜찮나요? 0인 지점에서 순간적으로 볼록이 없는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0 플러스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아래로 볼록이 맞아요. 괜찮죠? 오케이. 이해될까? 그렇죠? 그래서 이계도 함수가 0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변곡점은 미분 가능한 경우만 놓고 본다면은 이계도 함수가 0이면서 이계도 함수가 부호가 전후로 변동됩니다. 참고로 얘는 상수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걔는 볼록이 아예 없으니까. 괜찮죠? 그래서 극대극소처럼 판정해주면 돼요. 자, 이때 얘는 그냥 함수. 그러면 도함수는 우리가 기하학적 의미에서 뭐로 해석해요? 그냥 편의상 기울기 함수. 괜찮죠? 그래서 기울기니까 부호만 판단해보면 증간지 감소인지가 나오죠.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부르면 돼요? 볼록함수라고 보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계도 함수는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함수, 기울기함수, 볼록함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도함수 입장에서는 이계도 함수가 기울기함수인 거예요. 괜찮죠? 조금 헷갈립니다. 괜찮을까? 왜냐면 얘 입장에서는 얘가 기울기 함수인 거예요. 그러면 변곡점들은 미분 가능한 상태는 어때요? 기울기 함수에서 극대극소점 찾으면 돼요. 그렇죠? 기울기 함수에서 극대극소 찾으면 걔네들이 변곡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4차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y는 fx. 자, 그러면 도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빵, 빵, 빵. 얘가 f'x가 되겠죠? 그러면 걔 또 도함수. 빵, 빵. 이렇게 될 겁니다. 딱 요 지점이 변곡점이에요. 요 지점이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 바뀌는 지점. 얘가 빵 나고요. 여기서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도함수의 극대점과 극소점이 결국엔 변곡점들이에요. 괜찮죠? 자, 참고로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변곡점이 전부 좌우 대칭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3차 함수는 항상 대칭점을 갖잖아요. 그 대칭을 기준으로 볼록이 항상 바뀌어요. 그래서 무조건 대칭점이 변곡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착각해서 변곡점에서는 점대칭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케이? 이해되죠?
오케이, 3차 함수는 다 점대칭 함수.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목과 볼록, 그 다음에 변곡점에 관련된 내용 전부 다예요. 여기 끝입니다. 자, 그러면은 9번, 유형 9번에서 1332번 요거 한 번만 잠깐 풀어볼게요. 그림만 그리고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가조건은 증가함수, 나조건은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하면서 증가하는 구간을 찾아달라라는 겁니다. 오케이. 100분아. 괜찮을까? 오케이. 자, 아래로 볼록하면서 증가한 구간을 찾아달라라는 거예요. 아래로 볼록하면서 증가하는 구간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가조건은 증가하는 구간을 찾아주면 되는데 그 증가하는 구간은 A보다 작은 구간과 C보다 큰 구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아래로 볼록한 구간을 찾아달라는 거죠. 기울기가 증가하는 거니까. 아래로 볼록한 구간은 B부터예요. 그렇죠? 아래로 볼록. 그러면 둘을 모두 만족하는 구간은 어디예요? 그렇죠? C보다 큰 거예요. C보다 큰 거. 괜찮지? 오케이. C보다 큰 거. 답은 5번이에요. 5번. 자, 얘를 한 번만 다시 봐볼게요. 도함수는 A와 C를 기준으로 빵 나오는 애가 되겠고요. 도함수, 이게 도함수는 B 지점, 대칭 지점이죠. 요 지점에서 1차 함수처럼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여기가 A고 C고 얘가 B예요. 자, 다시 한번 F'X가 양수인 구간은 A보다 작은 것과 C보다 큰 거, 그 다음에 F'X가 양수인 거는 B보다 큰 거. 그렇죠? 둘을 모두 만족하니까 C보다 큰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아래로 볼록 증가요. 아래로 볼록 증가.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저기 1337번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 한 번쯤은 봐둬야 돼서. 자, 1분만 있다가 저게 뭔 소리인지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얘는 뭐냐면 2분의 A 플러스 B를 집어넣은 함수값과 함수값들의 평균 놓고 봤을 때 얘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렇게나 한번 좀 볼게요. 우함수, 기함수 판정하듯이 어딘지 모를 A와 B가 있는데 그때 함수값이 있다고 쳐봅시다. FA, FB.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둘의 정중앙점을 집어넣은 함수값 이 둘의 합의 평균 얘보다 더 크게 나온대요. 얘의 함수값이 이 실선보다 더 위에 있대요. 괜찮나요? 이게 AB가 아무렇게나 바뀌더라도요. AB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뭘 집어넣더라도 위로 볼록이란 뜻이에요. 괜찮나요? 이거 위로 볼록이란 뜻. 그래서 방금 한 것처럼 일일이 찾아내서 확인하는 게 되게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이거 보고 그냥 외우면은 안 돼요. 헷갈려요. 진짜로. 그죠? 이게 변형 형태가 이렇게도 나와요. 이렇게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똑같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똑같습니다. 위로 볼록. 왜냐면 AB가 바뀌더라도 항상 중점에서 더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요. 미분 가능한 함수만 놓고 본다면 위로 볼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결과적으로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위로 볼록한 함수만 찾아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L은 X 플러스 1은 이렇게 나오죠? 위로 볼록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실수 전체에서 아래로 볼록이죠? 안 되고요.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쵸? 얘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리을 사인 X 0부터 파이까지만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 맞아요. 답은 기억과 리을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변곡점으로 한번 가볼게요. 유형 10번. 자, 1340번 일단 한 번만 직접 풀어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미분 가능한 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변곡점들은 전부 이계도 함수가 0인 경우밖에 안 나와요. 괜찮네?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변곡점들은 이계도 함수가 0인 경우밖에 안 나옵니다. 왜? 볼록이 바뀌어야 되니까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건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건 무조건 이계도 함수가 0일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극대극소는 미분계수가 0이 아닌 경우도 조심해야 되는데 변곡점은 거의 그럴 일이 없어요. 진짜로. 변곡점은. 그래서 일단은 변곡점이다! 그러면 이계도 함수 빵! 일단 그것부터 시작해요. 진짜로. 아닌 경우를 찾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리고 그렇게 조잡하게 문제 안 냅니다. 수능은. 내신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뭐 다들 일단 답은 다 나왔네요. 자, 그러면 f'x는 x 플러스 2의 x제곱, f2'x는 x 플러스 2의 x제곱. 그러니까 당연히 x가 마이너스 2일 때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변곡점은.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2제곱분의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2제곱분의 4. 4번이 답이죠. 4번이. 오케이. 실제로 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x2, x제곱이죠.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괜찮나요? x가 무한 들어갈 때는 증가하고 x가 음수일 때는 음수 안에서만 노는데 0으로 수렴해요. 극 한 번에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내려왔다가 극소 찍고 갑니다. 자, 어떻게 생겼어요? 극점은 마이너스 1에서 나옵니다. 마이너스 1에서 극점 나오고요. 변곡점은 마이너스 2에서 나와요.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나와요. 괜찮네?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가고 그냥 계속 끝납니다. 괜찮죠? 오케이. 미안해, 너무 우기는 것 같지? 아, 괜찮을까? 오케이. 자, 강제 주입하고 있는 느낌이야 지금. 미안해,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살짝 강제 주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연습 좀 더 해봐야 되니까. 야, 이거 미쳤는데? 1346번? 저거 3점짜리인데, 저게 3점짜리인데, 저거는 내가 스텝 3로 분류하는 문제라서 되게 어려워요. 1346번은. 지금 할 시간 없을 것 같은데, 이거. 1346번. 밑에 거보다 더 어려운데? 그냥 한번 해봅시다. 1346번. 이거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되게 주요 기출 문제라서 미안. 자,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천천히 설명할게요. 도함수는 겉껍데기 코사인 n제곱 미분이니까 n 코사인 n-1제곱 x 곱하기 속미분 마이너스 sin x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함수는 y2 프라임 앞에 거 미분하면은 코사인 n-2제곱 x 그 다음에 속미분 마이너스 sin x가 또 나와서 곱해지니까 sin 제곱 x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그럼 뒤에 거 미분하면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요. n 코사인 n제곱 x로 바뀌게 됩니다. 자, 얘가 현재 이계도함수예요. 여기 이계도함수. 자, 그러면 얘가 0 되게 하는 경우들이 일단 변곡점이 될 수 있는 후보 지점들이겠고, 그렇죠? 극대극소처럼. 자, 그럼 얘는 코사인 n-2제곱으로 묶어주면은 n 코사인
묶어주면은 n-1 곱하기 사인 제곱 x가 되겠고, 얘는 빼기 코사인 제곱 x가 될 겁니다. 지금 얘가 0 되는 경우들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n 코사인 n-2제곱 묶으면은 n-1 곱하기 사인 제곱, n은 어차피 묶였으니까 코사인 2개만 남아요.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럼 얘가 0 되는 경우를 찾아야 되는데 어차피 0부터 2파이까지면 코사인은 0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얘만 0인 거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n-1 사인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이 0인 경우 찾는 거라서 얘는 바꿔도 상관은 없기는 한데 이거를 1 코사인 제곱 이렇게 바꾸면 좀 힘들고 얘를 1 사인 제곱으로 바꿀까? 탄젠트로 가려고 그랬는데 난 보통 탄젠트로 가는데 그게 더 힘들어 보일 것 같아서 이해하기가. 얘를 1 사인 제곱으로 바꿀게요. 그럼 얘네 둘 합치면은 n 곱하기 사인 제곱 x 빼기 1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인 제곱 x가 n분의 1 되는 경우가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사인 x는 루트 n분의 1이 될 때가 변곡점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루트 n분의 1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구하죠? 어차피 사인 x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그리면 되고요. 루트 n분의 1인데 n은 2부터 나오잖아요. 무조건 얘는 1보다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y는 루트 n분의 1이다 라고 한다면 그때 만나는 교점이 어디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알파. 그러면 전후로 보호가 바뀌겠죠. 어차피 집어넣으면 전후로 바뀌겠죠. 알파보다 작으면 사인은 뺄셈보다 더 작아지니까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뀔 겁니다. 괜찮나요? 사인이 알파일 때가 딱 0 나오잖아요. 그럼 사인이 알파보다 작으면 얘는 지금 1보다 작은 값으로 가겠죠. 얘가 더 작아지니까. 빼는 건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음수였을 거예요. 근데 사인이 알파 값보다 좀 더 커진다 그러면은 사인 값이 커지기 때문에 빼는 게 그대로라서 양수로 갈 거예요. 한마디로 얘는 이 알파를 기준으로 이전에는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괜찮죠? 변곡점이에요. 변곡점. 아, 알파 지점에서 변곡점이구나. 미안해. 좀 어렵지? 이게 지금 3점짜리로 나왔었어요. 충격. 3점짜리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그때 y좌표를 an이라고 한대요. 그럼 뭐예요? y좌표니까 y x가 알파일 때. 그쵸? 그때 y좌표를 an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얘는 코사인 n제곱 알파. 요게 지금 an이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근데 사인 알파가 루트 n분의 1이잖아요. 그쵸? 어차피 알파는 예각이니까 루트 n 1로 나오겠죠? 제곱에서 얘 빼면은 n 빼기 1.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루트 n-1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an은 루트 n분의 n-1의 n제곱이 돼요.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거를 어떻게 한대요? 극한을 보내고 있어요. 걔를 극한을 보냅니다. 그래서 봤더니 꼴은 1의 무한대제곱으로 가요. 그쵸? 얘 어차피 1로 수렴하니까 1의 무한대제곱. 아, 무리수인가 보다. 그쵸? 그래서 무리수 2 문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1 빼기 n분의 1이죠. 그 다음에 2분의 1제곱 올리면 2분의 n제곱이니까 무리수 2가 되려면은 이 지수가 마이너스 n으로 나와야 되죠. 이게 역수니까.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빼기 n분의 1에 마이너스 n 하고 밖에 마이너스 2제곱 해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해주면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니까 루트 2분의 1이 답이에요. 그럼 괜찮을까? 이게 도대체 나는 왜 1346번에 있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걸 숙제로 내면은 멘탈 나갈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풀었어요. 미안. 진짜 이거는 밑에가 오히려 더 쉬워요. 밑에가. 진짜로. 1347, 1448 이건 더 쉬워요. 근데 큰일 났다. 맞다. 우리 뭐 수요 3월 1일 날 거의 반 확정인데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3일절 태극기 들고 공부하면 될 것 같아. 이따 보충합시다. 즐겁지? 즐겁지? 반 확정? 예. 그래서 숙제는 1448번까지 갈게요. 지훈아 괜찮니? 좀 어렵긴 했지.